예, 또 이제 언론계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겸손하게 잘 모르신다 하던데, 사실은 그걸 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니네들 하는 게 참 그동안에 너무 개념도 잘 모르고 일했냐, 뭐 이런 식의 좀 지탄을 좀 받고 있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또 일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시민운동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점들을 아주 촌철살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뭐 전문가 입장, 또 시민사회 입장, 또 언론계 입장 등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씩 생각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토론의 방향은 이 지금 제도적인 문제를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은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거나 약간 장애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떨쳐내고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 모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오랫동안에 계속 우리가 토론할 때마다 환경부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좀 환경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도 야, 니네 환경부 그렇게 일 못하면 그만둬라, 뭐 행정자치부로 보내겠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또 총리실로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서운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의견을, 토론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을 맡고 있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당초 제일 먼저 토론을 해서 그냥 정부 정책, 저희가 현재 중장기적인 부분이 아닌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간략하게 하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께서 순서 싹 바꾸셔가지고 상당히 부담됩니다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방향이 아닌 환경부의 방향, 그 대신 아쉽게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도로 저희 환경부 내의 생각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제하신 두 분하고 나머지 토론하시는 분들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상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처음 개념이 도입되고 저희가 법이 생기고 위원회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국제적인 논의 차원이나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의 가버넌스를 첨착되는 과정들의 그런 내용들, 그런데 현재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지속가능 발전법 기본법이 법이 되고 녹색 성장되는 그런 제도적인 혼란들, 관계 부처의 변화들, 정권의 관심사항들, 수많은 변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부족한 소위 말하는 지원 속에서의 그 기반을 갖춰 나가던 현장의 그런 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나왔고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 처음에 개념이 국제적으로 제기가 되고 그 흘러가는 역사 과정 속에서 저희 부가 계속 함께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성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도 있었고 드릴 수 없는 말도 있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연들 여기다가 놓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부의 그간의 과정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즉 한 가지는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분야의 이슈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저희 부 어느 누구에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환경,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모든 우리나라 국가사회 시스템을 다루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로 확산시켜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러한 도리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 사회 경제 체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 내의 선두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역할을 환경부가 하려는 것, 그 두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업적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소위 말하는 탑다운으로 해서 변화되는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간의 지속가능 발전법,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법되는 과정에서의 그것이 이런 모순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2014년도에 국회 지속가능 발전 특위부터 계속 논의가 시작되어 왔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 역시도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 많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법도 힘이 좀 빠져 있고 녹색 성장 기본법도 힘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둘 다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어떻게 집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러나 또 다른 탑다운이 이루어져서 아까 장정구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탑다운 방식으로 어설픈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그간의 공과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새로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계기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국내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SDG 부분이 그간의 20여 년간의 개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속가능 발전을 구체적으로 지표화, 인디케이터화 만드는 지난한 노력과 국제사회도 그간의 과정에서 많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18개 목표와 뭐 169개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응용하고 참고해야 될 국제 레퍼런스가 만들어졌다는 두 가지 계기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지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동안 저희 내부적인 노력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유지되는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준비가 환경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DG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법에 있어서의 84개 지표가 평가 지표가 있는 것인데, 이는 2000년대 초에 기존의 UN CSD 평가 지표였습니다. 이를 169개 SDG 지표에 맞추어서 그 지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아까 발제에서도 우리나라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국내 그 경제사회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환경부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전체 거의 대부분의 국책 연구기관과의 어떤 그 집단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변형시켜서 우리와 국내에 맞는 지표를 만들 것이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역할에 있어서 통계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서 저희와 통계청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서 이제 그런 통계청, 환경부, 그리고 그 관계 KI를 중심으로 한 산업연구원, 애경련, KDI 등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기본적인 전문가적인 틀 차원에서의 지표 개선 방안들이 2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통계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그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지역 지속가능 발전 체계와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것에 대해서 SDG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산재된 논의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알려나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SDG에 대한 기본 개념 을 넘어서서 우리 실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와 모니터링 등의 그런 일반인들과의 접점, 아까 신미령 후보자 말씀하신 지속가능 발전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SDG는 169개가 돼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것을 보다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과거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운영될 때 그 위원회의 역할, 권한도 높았고 위원들의 면면도 되게 훌륭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 직속 사무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격화되어서 사실상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향후에 발전되는 모습의 지속가능 발전 그 위원회 사무국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도 이 틀을 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환경부 내적인 조직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이 작업들을 하는 내부적인 그 좀 체계도 일원화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도 모으고 인력도 모으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 법령 개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법령은 단기적인 법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지표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향후 중장기적인 그런 시민사회 논의하는 향후 법령 개정하는 마중물 정도로서 현재 저희가 할 그 기틀을 좀 잡을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뭐 지표를 바꾸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표를 바꾸는 내용들 그다음에 관계 부처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 사회 부처들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기존의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SDG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지속가능 발전법에 SDG를 법에 명쾌하게 넣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법령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고생하고 큰 성과를 계시는 지방 가버넌스 체계에 대한 지원 체계와 그 기본 표준 조례를 만드는 틀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틀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란이나 시민사회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저희 부 차원의 노력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아까 서정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속가능법의 발전법의 지속가능 기본법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연계, 그리고 기타 에너지 기후변화 개별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사무국의 역할, 뭐 총리실이냐 대통령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열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가장 우려하는 바는 지금 외교부나 기타 여러 부처, 여러 기관에서 SDG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산발적입니다. 그런 SDG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이면 저희가 과거에 십수년의 경험에서 느끼는 것처럼 SDG가 기존 기관, 기존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포장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의 전환과 포장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아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것처럼 디테일에서 미묘하게 그게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부처가 이걸 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도 환경부 혼자서 전 부처를 리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나가도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성과 그 선도 작업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169개 241개의 지표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를 끝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막고 진짜 실현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환경체계가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게 나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부처에서 힘센 부처도 아니고 저희가 혼자 그 업무를 쥐고 있으면 지속가능 발전 업무가 도리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서 특히 두 번째로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십수년간 노력해 오신 분들과의 채널 역할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가 저희 역할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를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평가해서 질타도 해주시고 방향성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같은 배를 탄 그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앞으로 험난한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같이 좀 지켜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뒤쪽으로 한 게 작전상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MB 정부 이후에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소위 지방의제 21 식구들 오늘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식구들인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일면에 이제 환경부도 참 많이 답답했을 텐데 많은 환경부 관계자 또 토론 이렇게 여러 과정 중에서 솔직히 그 동안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답변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차라리 환경부 그 일 때려쳐라 이런 식의 좀 이해했는데 오늘은 제가 참 그동안에 들어봤던 답변 중에서 가장 자신감도 있으시고 또 소신도 있으시고 또 기대도 하게 하는 그동안에 역대 환경부에 오신 분 중에서 최고라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그 관료 정치인데 그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환경부가 힘이 없을 때 주변에서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환경부가 좀 힘들어할 때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또 때로는 다른 부처에다가 좀 협박도 하고 그래서 환경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환경부가 힘을 내시면은 우리의 소기의 그런 방향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참 그런데 이게 환경 의제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복합 의제가 됐는데 그렇다 해서 복합 의제를 총리실에 맡긴다 해서 잘하나? 총리실의 의제로 들어간 순간에 이것은 제일 꼴찌 의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모든 의제를 좀 더 폭넓게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이것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좀 우리가 이제 뭐 토론 전체 지정 토론은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사실 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우리 예정 시간보다 조금만 좀 뒤로 해서 양해를 구하신다면은 한 10분 정도 우리 좀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좀 의견을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한번 거수를 해주시면은 제가 네네 아까 뭐 소개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인 소개하시고 토론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요지를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구 의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대표 양동모입니다. 제가 그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간 지가 한 4,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상임대표께서 저들 주민대표에서 활성화 좀 시켜달라 그래서 사실 뭐 가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모순된 점이 많아서 오늘 마침 제도 개선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우리 회원들 약 20여 분 이상 하고 저기를 가져왔습니다. 전국대회 때도 한 30여 명 이상 우리 서구 의제가 지속발전협의회가 갔더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천에서 인천 얘기입니다. 인천 10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만 활동하고 나머지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들이라든가 앞에서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용어라든가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단 한 가지 봉사단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돈도 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구비만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자치단체의 자금만 가지고 움직이려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단체에서 단체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시비가 나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뭔데 구비 갖고 다 쓰냐? 그거 갖고 왜 술 먹고 밥 먹고 행도 다 쓰냐?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고 거기만 주냐? 그 단체가 뭐냐? 뭐라고 답합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우리 인천 서구 의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오셨습니다만 자비 부담을 해야 되겠다. 다른 데서도 상당히 많이 다른 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청장님과 구의원님들하고 해서 자부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회원님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우리가 돈을 내서 환경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 가서 일도 좀 해야만이 떳떳하지 왜 이 국민들한테 구비만 갖고 쓴다는 얘기를 듣까있냐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왜 양속머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구비 갖고 활동하는데 자부담을 만들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말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주민들은 상당히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회원 12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비 부담을 해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안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유엔 기구 전국적인 조직이래 헌된 말로면 왜 법 개정 과정에서 국비도 따 뭐랍니까? 시비, 광역비도 따 뭐래요? 구비도 따 뭐랍니까? 어느 자치단체건 간에 예산을 세우면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 시비가, 군비가. 그게 조금씩 협조하면 이 단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치단체장들이 이걸 해산시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왜? 다른 단체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시비가 많이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말 참 제대로 끌고 나가려는 말로는 국비도 한 20%건 뭐 30%건 그다음에 광역비도 조금 한 20, 30% 자부담 기초자치단체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조금 더 가지고 그래서 또 회원들도 자 이게 봉사단체로 만들려는 말로면 자기 자부담 좀 내고 시간도 있어야 봉사단체가 되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예, 취지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네네. 조금 잘라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지속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중에 정말 참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발전이 되고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좀 많이 해줘서 잡비도 예. 좀 부담이 되어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 혹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래도 우리 더 의견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좀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남양주에서 온 한장석입니다. 지금 지속협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좀 느끼는 것은요. 지금 지속가능 법에도 지금 지방에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 좀 다르면은 시장이 해체시키고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법 기관에 우리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입법 청원을 좀 강력하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법을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이번에 있지 않나. 저희가 뭐 환경부에만 뭐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입법 청원해서 이 법을 갖다가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계속 좀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허경입니다. 발제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법과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지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 때 우려가 됐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지금도 잠깐 우려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기존에 출발했던 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 21이죠. 지방의제 21이 95년도 부산을 필두로 해서 시작될 때부터 참여했던 그룹들이 대부분 민간 주도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거버넌스가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라는 게 일반화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체화돼서 좀 체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성과들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과 제도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구속력이 어딨냐면 행정부서에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민 주도형으로 했던 그동안의 활동들이 되게 훼손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전히 무슨 고민이 있냐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반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찰이 있을 텐데 법이라고 하는 것,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지금의 어려운 각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 난국을 타개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참여해야 될 그룹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면 이 지방의제 21이 제시하고 있는 9개 그룹에 대한 참여를 되게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활동의 기조 속에서 사실은 지방의제 운동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제도와 법이 보장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훨씬 더 확산되고 발전될 거라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존치에 대한 근거를 법적 구조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적이나 또는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활동을 열심히 했던 지방의제 21이 사실은 이렇게 존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저는 거꾸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20년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내용을 측면을 잘 우리가 만들고
그 성과를 잘 분석해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전력도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점의 논의 속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정리하자면은 이 법이라는 거, 제도라는 거 양날의 칼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의견 주시죠. 네, 혹시 네 말씀 주시죠. 네. 예, 저는 인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왔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정의라는 이런 거대 담론의 주제들을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로부터 해서 8년 동안 참석을 하면서 의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함께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고 참석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또 이제 MDG에서 SDG로 바뀌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아주 복잡한 의제로 개념적인 그 스펙트럼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은 대단히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유엔에서 이런 논의들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지만은 그것들이 실제 국가 단위에서 또 그보다 더 낮은 지역 기초 단위 의제에서 이 부분들을 담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뭐 대부분 의제에서 이제 의제가 아니라 이제 뭐 기초자치단체 상원에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뭐 되는 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요게 오늘 주제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들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녹색 성장 기본법이든지 기본 발전법이든지 할 것 없이 좀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아예 법 명문화 해가지고 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거대 담론을 가지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꾸 변질되어지고 오용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 물론 낭비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차원에 있어서 많은 것을 사장시키는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 때 좀 그런 부분에 중립적인 정책적인 차원에 있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중앙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은 우리 인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제가 뭐 없어지고 그것도 역시 시민단체 NGO 성격이냐 아니면 간변단체 성격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기초단위에서 없어져 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준비를 위해서 왔는데 아마 기자가 쓴 부분인데 아마 뭐 5년 동안에 보니까 그 환경 깡패 국가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할 정도로 5년 동안 이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국가적인 58개 국가에서 54개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있다는 아주 국제적인 망신사를 그래서 녹색 기후조차도 빼앗아야 된다 하는 심정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좀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이 그냥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제가 뭐 약속한 시간을 자꾸 초과가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토론의 기회를 계속 이렇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우리 발제자분들께 혹시 오늘 의견을 듣고 약간의 조금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오수길 교수님께 1분입니다. 네. 뭐 답변이라기보다는요.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93개국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그렇게 채택이 된 거라서 이 목표 구조 자체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칸막이 구조를 넘어가는
그래서 유엔 전체가 노력을 지난 20년, 40년 동안 해도 잘 안 바뀌는 그런 어려운 운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 협의체가 이 실천 구조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봉사단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정책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임명장을 주는 거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천 사무국장님 오셨지만은 제천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천의 정책 역할을 하면서도 이 그 회원들이 따로 또 이 그 봉사할 거는 따로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봉사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양하게 또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설동근 변호사님도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아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7개의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 거대한 담론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구체성이 없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와주신 시민분들하고 또 그러고 발전협의회 분들이 더 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또 실천하는데 더 노력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는 뭐 도울 수 있다면 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도 봉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좀 정리하면서 저는 이때 자장 3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제도화에 관한 이 토론은 바로 이 국회에서 하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제도가 먼저냐 행태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제도 있으나 마나고 또 제도가 없더라도 또 행동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또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 지방의제 20일부터 저도 95년부터 시작해서 22년간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제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칫하면 제도가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부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되고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또 행정에서 정부에서 또 풀어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정확하게 또 이것을 정해주면은 훨씬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들을 최소한의 좀 필요한 부분들은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일정 부분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5가지 차원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기본법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거시적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녹색 성장이 기본이 맞느냐, 지속 가능 발전이 기본이 맞느냐 이런 국가의 거시 비전에서 국가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부가 아까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기본법 이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꼭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위원회 문제하고 협의회 문제는 계속 이것은 역시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닙니다. 둘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원회 구조가 더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협의회 구조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오석일 교수님도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거버넌스 정신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정신을 반드시 유지하는 위원회나 협의회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마치 환경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강력한 리더십을
때로는 기대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까 환경부도 이제 중앙에서 좀 힘이 없는 부처입니다. 지방에서 뭔가 알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자꾸 기대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은 요즘에는 상호 보완돼야 된다. 즉 양방향식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되지, 일정한 방향으로 상대방의 역할을 강조하면은 자기는 오히려 더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다. 우리의 지방으로부터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 많은 토론들을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본 것입니다. 또한 아까 소관부서 문제 얘기했습니다. 계속 환경부서와 기획부서 또는 뭐 총리실 이 관계라는 것이 뭐 지금 서울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이제 기획조정실로 좀 갔습니다. 물론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시장님의 의지랄지 그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자칫하면은 환경부의 이니셔티브가 사라져 버리면은 이 의제가 분산돼 버리고 아무 부서에서도 SDG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버리지 않는 이런 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가 좀 더 부처를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의제를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재정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이것도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천 서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초기에 회원의 구조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확실하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는 자칫하면은 또 하나의 NGO 구조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NGO가 아니라는 측면을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버넌스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만큼은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져주고 이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책임져주는 일종의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는 정치적 해석이랄지 다른 NGO들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저항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근본적인 문제는 거버넌스라는 구조는 민간이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갔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토론회가 제가 기억만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뭐 저도 한번 발제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또 뭐 이끄는 역할도 됩니다만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우선은 중앙 정부의 역할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만은 지역의 내부적인 역량, 실천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율적 힘 이런 것이 환경 관련되는 부서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고 중앙부처의 환경부 입장에서도 제일 환경부가 큰 힘을 얻는 것은 100만 대군이라는 이 시민으로부터 우리 지방으로부터 이 힘을 환경부가 받을 때 어디 국무회의 가서도 환경부 장관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도화 관련되는 토론에 이렇게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여기 모두 참여하신 분들 우리 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